5월 11일 올린 동영상에서 수치 모델과 통계 분석을 이용한 2025년 여름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작년이 너무 더웠고 금년 여름 더위를 걱정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변화가 심한 대기와 달리 대양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서서히 변합니다. 대양과 대기의 경계인 해수면에서 열과 수증기 교환과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양은 지구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장기 예보에서 대양에 대한 분석은 필수입니다. 미국 기상 관세의 명칭이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해양 대기청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함께 세계 기상 분야의 쌍두마차인 미국 해양 대기청 명칭에 오션, 해양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 예측에 있어서 대양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구온도는 수년 간격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추세이고 최근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온난화 1.57도 정점에 달한 후에 2025년 4월 온난화 1.24도로 내렸습니다. 지구온도가 지그재그로 우상향하는 것은 대표적인 두 파동이 겹친 결과입니다. 대양과 대기 간에 열이 교환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엘니뇨, 라니냐 파동입니다. 엘니뇨 시기에 적도 태평양 동부에서 열이 대지중으로 방출되어 지구 온도가 오르고 라니냐 시기에는 반대 현상으로 지구 온도가 내립니다. 이 파동은 수년 간격으로 반복되는 단기 파동입니다. 장기 파동은 지구 온난화이고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이며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1700년부터 현재까지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농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세기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 현재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15 ppm입니다. 지난 80만 년 동안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 ppm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20세기부터 급상승했고 2025년 5월 현재 430.15 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지구온도가 지그재그로 상승하는 과정을 도식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색선은 엘니뇨 라니냐 단기 파동, 적색선은 온난화 장기 파동입니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면 지구온도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온도가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이 두 파동이 겹치고 있습니다. 두 파동이 중첩된 결과가 검은 선으로 표시된 지구온도 추세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지구는 계속 더워집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된 지구온도 추이입니다. 지구온도는 적색, 엘니뇨 해에 올랐다가 청색, 라니냐 해에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는 2016년 급상승하면서 최고 기록이 수립된 후에 일시 내렸다가 2024년 다시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엘니뇨, 라니냐 파동의 연관성이 통계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기록이 세워지는 해와 엘니뇨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엘니뇨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한 라니냐 또는 중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2025년 지구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여름이 2024년 여름보다 덥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극해와 남빙양을 제외한 전 지구 대양의 해수면 온도 추이입니다. 바다도 더워지고 있고 2010년 이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해수면 온도가
2023년부터 급상승해서 2024년 정점에 도달한 후에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양과 대기가 시차를 두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구온도는 해수면 온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강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 일별 지구온도 편차입니다. 주목할 점은 2023년 가을과 겨울에 편차가 가장 컸고 2024년은 여름에 편차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2023년은 계절적으로 체감하지 못했고 2024년은 여름과 겹치면서 심한 더위를 체감했습니다. 또한 2024년 가을까지 더위가 계속된 이유는 2024년 11월에 편차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지만 2023년 가을과 겨울 평년 대비 지구온도 편차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구온도 편차는 2023년 가을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봄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가을까지 증가했고 이 기간에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지구온도 편차가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지구 대기와 대양의 온도가 하강 추세에 있습니다. 이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가 유입돼야 하는데 현재 그럴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호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해수면 온도 예상 자료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대양에 둘러싸인 대륙이기 때문에 호주 기상청은 해양 기상에 특화된 기상 관서입니다. 북태평양 수온은 동아시아 여름 날씨와 관련성이 크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 예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여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호주 기상청의 최근 6월부터 8월 예보에 의하면 니뇨 수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는 평년 대비 약간 높은 중립이고 북태평양에서 폭염을 유발하는 고온 수역은 중부에 한정되며 동아시아나 북미 서부 해안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주 기상청의 예상은 글로벌 기상대가 5월 11일 올린 동영상에서 전망한 2025년 여름 날씨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결과 동북아시아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평년 대비 약할 것으로 예상했고 해수면 온도와 관련성을 언급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4년 대비 적도 태평양 중부와 동부 수온이 내리면서 지구 대양과 대기 온도가 하강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과 호주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동북아시아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난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2025년 여름이 평년 대비 덥겠지만 2024년만큼 덥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니뇨 시기에 지구온도 신기록이 세워졌고 다시 엘니뇨가 오면 지구온도는 2024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니뇨 주기를 감안할 때 2030년경 또는 그 이전에 엘니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